줄만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그죠?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다. 이렇게 그 부분만 밑줄을 쳐놓고 다만 이제 앞으로 할 내용이 이거 뭐 이제 예외 이래 돼 있는데 뭐 예외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등기 실무상 논의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제 관할의 이제 지정이라는 게 나오죠. 오른쪽에 페이지 보시면 관할의 지정.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지정이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이 있는 곳,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인데 관할을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곳이 아니고 지정에 의해서 등기소가 관할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요. 만약에 이제 갑등기소 관할인데 갑등기소 여기는 이제 을등기소 을등기소 이제 관할 구역인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걸쳐서 있으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죠. 여기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갑등기소에도 부동산이 있고 을등기소에서도 이 반이 이만큼이 걸쳐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어디다가 등기소를 어느 등기소에 갑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지 을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다 하시겠어요? 아무데나요?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 관계를 주된 공식 목적으로 하고 있죠. 아무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권리 관계가 얼마나 그 권리자 즉 당사자들한테는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부동산 등기소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해야지 두 군데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권리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지정을 한다라는 거. 근데 이 지정의 절차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신청을 해야 돼요.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신청에 의하면 누가 이제 지정권자가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정권자는 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을 한 등기소에 그래서 만약에 이 갑등기소를 관할하고 을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여기 을등기소에 해라. 지정이 만약에 을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관할은 어디가 돼요? 계속 이제 을등기소가 관할권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할의 위임이라는 게 있죠. 관할의 위임. 관할의 이제 뭐 위임은 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죠. 그죠? 어디다가 위임한 것이니까 그죠? 어디 넘겨주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전산화가 다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등기 업무량이라든지 교통 사정에 따라서 예전에는 관할의 위임이 뭐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이런 일은 이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시험에는 잘 등장을 안 하지만은 다만 이 위임권자요. 관할의 위임을 할 수 있는 자, 즉 A 갑등기소 관할에서 을등기소로 관할을 옮겨라, 위임해주라. 이렇게 관할을 위임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법원장. 그래서 관할의 위임을 할 수 있는 자는 대법원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할에 이제 전속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전속 바뀌어갖고 그죠? 어느 한 등기소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란 얘기죠. 관할이 전속.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등기소가 새로 생기면요. 신설되면 여기에 이제 관할이 또 새로 생기는 것이죠. 그죠? 관할이. 그 다음에 관할권을 갖고 있다가 등기소가 이제 폐지되는 경우도 관할이 바뀌는 경우죠. 그죠? 관할이 폐지되면요. 다른 등기소로 이제 관할이 또 옮겨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등기소가 신설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할 때 이래 관할의 전속이 일어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혼돈스러울 수가 있으시겠는데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등기소의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를 우리가 관할의 전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관할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여기에 관할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서초등기소가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서초등기소였었는데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어떻게 개편됐냐면, 이 서초구 서초동이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할도 서초등기소에서 강남구로 바뀌어서 강남등기소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경우는 뭐예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서초구 서초동이 강남구 서초동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관할이 변경된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관할의 전속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렇게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의 관할이 강남등기소가 아니고 계속 서초등기소로 이렇게 행정구역의 개편에 의해서 됐지만 관할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관할의 전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관할의 전속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관할 등기소도 변경되는 경우가 관할의 전속이고, 행정구역은 개편되었지만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관할의 전속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이 부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보시면 239페이지 어느 부분에 밑줄을 치시냐면요, 그 동그라미 1번요, 관할 등기소의 지정과 관련돼서 일단 어느 때 이제 지정이 되는지, 한 개의 부동산, 특히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때, 그 이제 가로 안에 보시면 가로 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동의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그죠? 아파트 예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 아파트가 수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 구역이 걸쳐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만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밑으로 내려오셔갖고요, 다른 부분은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등기관들이 하는 일이지 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또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 관할의 이윤과 관 동그라미 1번만 밑줄을 쳐놓으세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 뭐 관할 문제니까요, 그죠? 관할 문제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는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일단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55조 관할 위반의 등기는 첫째 줄이죠, 그죠? 각하, 그죠? 일단 각하를 등기 신청의 경우에 이러한 관할을 위반한 경우는 각하해야 되는데, 설령 두 번째 줄, 관할 위반의 사실을 간과하고 등기가 경료된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간과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그 밑에 당연무효라 그랬죠. 실체 관계와의 부합 여부를 관계없이 절대 무효,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만 저기 그 내용을 해놓으면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내용.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관할의 전속 부분요, 양가로 1번 의 부분의 동그라미 1번 부분만 밑줄을 칠게요. 그래서 그 관할의 전속이란 등기소의 신설, 폐지 또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어느 부동산에 대한 관할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되는 것. 그죠? 다만 보세요. 다만 행정구역 등이 변경되었으나 등기소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의 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2, 3, 4,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전혀 보실 필요 없으세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그 관할의 전속과 관련돼서 예규가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등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 의 부분에 동그라미 1번 부분만,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셔갖고요, 우리가 그 등기 사무의 정지, 그죠? 일단 뭐 말 그대로 등기 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 첫째 줄 보시면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기 사무의 정지권자는 또 누구예요? 관할의 위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죠. 그래서 대법원장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요. 이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 신청은 55조 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각하되며, 그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데 모르고 경료되면요. 절대 무효죠. 그죠?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또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되는 경우고요. 그죠? 그래서 등기 사무의 정지 이 부분도 이제 정지권자가 대법원장이고 이 기간 중에 등기 신청은 각하해야 되죠. 55조 2호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기시고요. 넘기셔서 242페이지요. 등기관. 등기관과 이제 관련된 내용은요. 보실까요? 이제 등기소 했으니까요. 등기소를 했으니까 등기관요. 등기관은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관. 첫 번째로는 이제 지정을 받죠. 지정. 지정권자는 등기관이 근무하는 곳이 지방법원 등기과라든지 아니면 등기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받는데 누가 지정을 해주겠어요? 지방법원에 있는 경우는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할 테고 지원에 있으면요. 지원장이 지정을 할 테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 지방법원장, 지법원장, 법원장의 지정을 받아서 등기 사무를 처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은 그죠? 등기관은 단독 행정기관이에요. 등기 사무와 관련돼서는 이 등기관은 단독 행정기관이에요. 뭐 단독 행정기관인 게 뭐죠? 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기관도 등기 사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단독 행정기관이라는 거. 다만, 그죠? 다만 등기관도 뭐예요? 행정공무원이죠, 그죠? 법원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적 지시에는 따라야지 한다라는 거. 등기 사무와 관련돼서는 이런 지방법원장이나 등기소장의 지시